안녕하세요, 인테크의 사부작입니다. 폴드 6를 수령하고 언박싱하고 하루 딱 사용을 했습니다. 시장에 있는 지인한테 좀 물어봤어요. 상황이 어떤가 라고 했더니 5 시리 대비해서 6 때에는 폴드 선택률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저 또한 언박싱을 해보고 이제는 한번 써볼 때가 됐다, 메인 유심을 꼽고 사용을 시작한 지 하루가 됐어요. 가장 먼저 체감이 됐던 지점, 펼치면 대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영상을 보기에는 확실히 편했습니다. 유튜브를 볼 때도 편했고 야구 경기를 볼 때도 편했어요. 그런데 타자가 양쪽으로 벌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물론 레이아웃을 조정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조정을 하는 것 또한 밭 타입처럼 편하지는 않아요. 넓어진 화면에 적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전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넓어졌다라고 해서 호평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밭 타입보다 편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밭 타입을 쭉 사용했던 분들은 전면 디스플레이만 쓰기에는 아직도 여전히 작고 펼쳐서 쓰기에는 또 넓어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전면 디스플레이에서 앱을 구동해서 쓰다가 펼쳤을 때 이어서 쓰기가 이제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전면 디스플레이에서 인터넷 웹 브라우징을 하다가 펼쳐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 그 페이지가 새로 열려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특정 창에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서 참여하는 형태라고 하면 재실행이 되기 때문에 홈 화면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 삼성에서 굿락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안드로이드를 어떻게 보면 한 단계 혁신으로 이끌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바예요. 폴드 시리즈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굿락이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폴드 6를 보시면 베젤이 상당히 얇습니다. 베젤이 얇기 때문에 좌우에 간섭이 발생해요. 원핸드 오퍼레이션이라는 앱이 있어요. 보시면 왼쪽 핸들, 오른쪽 핸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왼쪽 핸들 쪽을 클릭을 하시면 이 긴 제스처를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오른쪽으로 직선 방향, 이거 하나만 선택을 해 놓으셔도 편해요. 화면 캡처로 일단 해 두십시오. 자, 오른쪽 핸들로 들어가셔서는 긴 제스처에 왼쪽 직선 방향에 분할 화면을 해 놓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뒤로 가기가 바로 됩니다. 원핸드 오퍼레이션 플러스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오른쪽으로 길게 누르면 분할 화면으로 만드는 옵션을 넣어놨죠. 이곳에서 예를 들어 계산기를 나는 하나 더 쓰고 싶어. 여기다 끌어 놓으시면 돼요. 끌어 놓으시면 이렇게 하나가 더 생깁니다. 영상 보면서 필기하면서 필요하다면 계산까지 하고 싶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배열을 저장도 할 수 있습니다. 눌러놓고 이 별표 보이죠? 별표를 누르시면 홈 화면에 한번 해볼까요? 홈 화면에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가서 볼게요. 저희가 저장을 해놨던 유튜브, 계산기, 그리고 노트가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갤럭시 꾸미기 쪽에서 몇 가지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개인적으로 홈업에 있는 기능도 굉장히 사랑하는 기능입니다. 이 중에서도 폴더 기능은 꼭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팝업 폴더가 사용이 되도록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없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폴더를 눌렀을 때 전체 화면으로 나옵니다. 팝업 폴더를 해두면 이런 식으로 전체 화면이 아니라 팝업처럼 띄워서 일부만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더 UI적으로 편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퀵스타입니다. 퀵스타를 사용하는 이유는 폴더 같은 경우는 특히 전면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때 상단에 정보값을 나열할 수 있는 폭이 좁잖아요. 자, 사용을 해놓고 안쪽에 보시면 아이콘 표시가 있어요. 거의 다 비활성화를 해놨죠.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다 빼세요. 딱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마칠게요. 갤럭시 꾸미기 말고 옆에 탭에 보시면 노티스타가 있습니다. 잠금 화면에서 알람을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진짜 편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카카오톡에 온 메시지들을 확인하지 않고 노티스타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찐 추천하는 기능이에요. 저는 이제 음향 쪽에 관심이 많이 있다 보니까 휴대폰을 가지고도 이제 사운드를 좀 컨트롤하기를 원했었어요. 아이폰은 근데 그런 부분이 너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갤럭시는 그게 가능합니다. 사운드 어시스턴트로 들어와서 보시면 나만의 음량 패널 만들기도 되고요, 꾸미기도 되고,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개별 앱을 음량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작게, TV는 조금 크게, 타이달은 더 작게,
유튜브는 조금 더 작게, 뭐 이런 식으로 믹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앱소리 분리재생도 가능합니다. 소리 및 진동에 있는 기능이기는 한데요, 둘을 같이 쓰면 진짜 좋습니다. 넷플릭스는 블루투스 스피커로 듣고, 야구 경기에 대한 거는 휴대폰으로 듣고, 내 맘대로 소리가 나오는 위치도 조정할 수도 있고 그 음량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 쓰면 진짜 편리합니다. 가운데 보시면 음량 간격 변경이 있어요. 음량 버튼을 한 칸 눌렀을 때 얼마씩 변동이 되느냐, 한 칸 눌렀을 때 10씩 올라갈 수도 있고 1씩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러한 간격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3 정도 놓고 사용을 합니다. 네, 토요일입니다. 마음의 여유 그대로 즐기시면서 충전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와요.